안녕하세요, 로파행입니다. 오늘은 저가항공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예전에는 불편하더라도 저렴한 가격에 탔던 저가 항공사에 메리트가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항공권 가격 비교 사이트에서 일정을 겨우 찾아서 들어가 보면 기존 가격에 수화물 요금이 붙고 좌석 지정비가 붙어서 오히려 메이저 항공사와 크게 다를 게 없어 보이는데요. 저렴한 항공권을 앞세워 시장을 선점했던 저비용 항공사들이 현재는 높은 운영 비용과 대형 항공사의 시장 잠식, 소비자 선호 변화 등의 요인으로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항공사들은 적자의 늪에 빠져버렸는데요. 같이 보실까요? 20년 전 논문 자료를 보니 저가 항공사의 성공 요소는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싼 공항을 이용한다. 기내식이 없다. 다리와 앞좌석 간에 공간이 작다. 예약을 온라인이나 전화로만 받는다. 여행사에 주는 수수료도 없다. 티켓이 따로 없다. 온라인으로 예약하면 이메일이 오거나 예약을 마친 후에 화면에 있는 것을 프린트하게 되어 있다. 비행 시 수화물 자동 운반이 되지 않는다. 모든 과정이 단축화되어 있다. 이렇게 애초에 서비스를 최소화하고 다수의 단거리 노선을 집중 운영하며 비용을 극단적으로 줄이는 전략을 택했고 소비자들에게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저렴하다라는 말 뒤에는 숨은 비용과 리스크가 숨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조종사 부족, 인건비 상승, 부품 연료비 상승, 이렇게 저가 항공사의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 공식이 무너졌고 비용이 올라가면 결국 참아왔던 불만이 터지게 됩니다. 바로 서비스 품질인데요. 캐나다 항공사는 이코노미석에서 등받이 조절 기능을 유료 옵션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저가 항공사는 물 한 잔도 얄짤없이 안 주고 영화 보려면 이어폰도 구매를 해야 하는데 이제는 등받이도 돈을 내고 이용해야 하나 봅니다. 그 다음으로는 지연 문제인데요. 비행기는 쉼없이 운행이 됩니다. 운항 스케줄이 빠듯하고 비행기가 공항에 도착하면 청소를 하고 바로 다시 출발하게 되는데요. 도착이 늦어지면 출발도 늦어지는 시스템입니다. 저가 항공사는 메이저 항공사들보다 여유 항공기가 적기 때문에 스케줄 하나가 캔슬되면 줄줄이 다음 스케줄 역시나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리하게 운행을 해야 합니다. 운항 스케줄을 다른 항공사들에 비해 훨씬 더 밀집하게 운영을 하는데요. 항공기와 승무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이지만 동시에 예상치 못한 지연이나 결항이 발생했을 때 이를 처리하기 위한 여유 시간이 부족하다는 큰 단점이 있습니다. 기체가 더 자주 운행되기 때문에 정비 및 기타 문제로 인한 연착이 더 자주 발생하게 되는데요. 주로 저렴한 공항을 이용하며 이로 인해 기상 조건이 불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에 변경이나 취소에 대한 수수료도 상당히 높은 편인데요. 여행 관련 글을 보더라도 연휴 또는 성수기 예약의 경우에는 메이저 항공사와 크게 가격 차이가 없어졌습니다. 올해 상반기 국내 LCC 저가 항공사들은 하반기 부진한 실적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증권가가 추정한 제주항공의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63.9%나 감소한 168억 원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진에어의 경우에도 40.3% 감소한 240억 원, 에어부산은 60% 줄어든 15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극심한 실적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는 증편, 특가 중심의 출혈 경쟁이 꾸준히 지적되고 있습니다. 인기 노선에 공급을 몰아 증편을 반복하고 있는 건데요. 운임 할인 경쟁까지 계속 더해지면서 수익성은 오히려 악화가 되는 구조입니다. 국내 상장 항공사 6곳 중 5곳의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악화가 되었고 휴가철이 껴있는 3분기는 통상 항공업계에서 최대 성수기로 꼽힙니다. 하지만 여객 수요 둔화와 정부의 공급 강제 규제까지 시행되면서 출혈 경쟁의 결과는 참담했는데요. 공급 좌석은 크게 늘었는데 수요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항공정보포털 시스템 자료를 한번 봤는데요. 3분기 국적 항공사 10곳의 공급 좌석은 총 3,764만여 석이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했는데요. 하지만 3분기 이를 이용한 여객수는 3,193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러한 공급 과잉 현상은 LCC에 집중됐는데요. LCC 8곳의 3분기 공급 좌석은 2,137만여 석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했지만 여객수는 1,835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현재는 메이저 항공사들도 저가 경쟁을 함께 벌이는 실정인데요.
대한항공은 인천에서 괌 노선을 증편하고 아시아나항공은 인천에서 푸켓 노선을 재운항했는데 여객 수요는 이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매출보다 영업이익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한 원인으로는 고환율도 있습니다. 항공사들은 전체 영업비용에서 가장 많은 비중인 약 30%를 유류비로 결제합니다. 달러로 결제하기 때문에 환율 상승은 곧바로 수익 악화로 직결되는데요. 환율이 얼마나 크게 작용할까요? 대한항공의 경우에는 환율이 10원 오를 때마다 약 400억 원의 외화평가 손실과 160억 원의 현금 흐름 부족이 발생합니다. 최근 영국 저가항공사에서 논란이 있었는데요. 온라인상에 이런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수화물이 갈갈이 찢겼다. 호랑이가 씹은 줄 알았다. 이렇게 사진을 보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수화물이 파손됐는데요. 약 2,0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300만 원에 소지품이 전부 망가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항공사 측에서는 별다른 조치가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신발은 잘려있기도 하고 셔츠는 불에 탄 것처럼 찢어져 있었습니다. 가방에 있던 드론도 산산조각이 났다고 하는데요. 항공사 측에서는 손실된 항목을 48시간 안에 제출하라. 이런 말을 듣고 곧장 피해 금액을 적어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연락이 없어서 추가 이메일을 계속 보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는 저가 항공사들로 인해 안 좋은 후기만 쌓이고 있습니다. 3분기 출혈 경쟁으로 적자의 늪에 빠진 항공사들이 동계 시즌 역시나 하락 조짐이 감지되고 있는데요. 겨울철 여행 수요를 선점하기 위해 노선 주도권 경쟁에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올해 부진했던 실적을 만회하기 위해 저가 항공사들이 일제히 인기 노선 증평과 신규 취항에 나서고 있는데요. 업계에서는 이런 경쟁을 양날의 검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급 과잉으로 운임 인하 경쟁이 이어지면서 수익성 악화를 피하지 못했는데 딱히 저렴하지도 않고 메인 항공사와 크게 다르지 않은 가격이면 이번 겨울에도 여전히 적자이지 않을까요? 이제는 항공사들이 가격 경쟁 전략으로만은 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값싼 운임을 확실히 내세우지 못한다면 차라리 서비스를 강화하면서 좋은 이미지를 주는 건 어떨까요? 항공업계에서는 성수기 실종이라는 말이 올해부터 생겼습니다. 해외여행이 이제 보편화되면서 여름방학과 휴가 시즌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는데요. 오늘 보니까 환율이 1,457원으로 더 올랐던데 항공사들은 수익성에 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형님들은 저가항공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0년 전에는 정말 저가항공이 불편하더라도 저렴한 맛에 다녀오곤 했는데 이제는 크게 메리트가 사라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